지금부터 수은 강항 선생 정호소 편액 기증식을 이낙연 45대 종인님께서 내사서원 윤물관에 기증을 하는 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네, 선열과 강항 선생님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수은 기도문. 매일 잠들기 전 수양에 들게 되면 특별만한 믿음에도 행복은 찾아오고 이니 하심으로 즐거움을 나누어 가지는 내 안은 비로소 탐욕의 멍에를 벗고 예를 숭상하게 되리라. 일본 유교의 비조요 종호 소의 정신이요 이 모든 큰 뜻을 수은해서 이은 이시다. 우리는 이 세상 거듭남의 차라도 다시 만난다는 환희의 창가로 영원히 이어가겠나이다. 신이시여 도학을 이룬 이미시여 거듭남으로 우리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수은 기도문으로 묵념을 마치겠습니다. 1957년도에 정유재난이 터졌습니다. 이때 수은 강항 선생이 포로가 아니라 선비로서 피로가 된 겁니다. 그리고 피로인 생활을 2년 8개월 하신 겁니다. 거기서 5주에서 1년 8개월 그것도 여기서 1년을 하고 1600년 5월 19일 날 귀국을 하십니다. 근데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선생님만 가십시오 하니까 38명을 이렇게 세안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통신사가 할 역할을 강한 선생이 하셔버린 거예요. 이런 날이 바로 5월 19일 날 있어가지고 경남 장생포 그쪽으로 귀국하셨습니다. 한국하신 거죠. 그래서 1600년 이후에 정호소 현판을 지방 문중에서 누군가가 좀 잘 살고 있으면서 좀 버젓하게 이렇게 편하게 걸어놓고 호가 오일을 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 문장을 써준 겁니다. 그게 정호소입니다. 그게 그 논어의 수리편에 보면 뭐 여러 이제 축사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걸 가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960년대까지 인사동 공문서적상에 발견이 됐다고 우리 강한신 강항 진주광성의 그 사적연구회장이 계십니다. 경찰 공무원이라 절대 거짓말 안 넣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봤다는 거예요. 그때 어느 날 갑자기 무라카미 회장이 갖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늘 일본에만 가면 편액을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우리 유물 하나를 뺏겼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아무튼 그게 1995년 8월로 기억이 됩니다.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그 무라카미 선생이 당신 책에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 누군가가 이게 자기는 강항으로 안 돼요. 강항 선생이 이렇게 꿈속에 현몽에 나오더니 그 다음날 누군가가 장사꾼이 그 편액을 갖고 왔더라. 그래서 내가 구입을 하고 내가 수장해서 지금까지 있었다. 이제 이겁니다. 뭐 수리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여러 가지 과정이고요. 그래가지고 2022년 10월 16일 날 강종만 군수님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장이 특명을 받고 38명을 데리고 우리가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오주 시오고 영광군의 그 끈끈한 자매기련을 다시 이어가자 이렇게 했는데 오주시가 홍수 피해로 이걸 거절 아닌 거절을 하고 조금 미루자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6월 17일 날 죄송합니다.
거기에서 5월 28일 날이 빠졌습니다. 5월 28일 날, 5월 23일 날 그 이낙연 제45대 국무총리님이 그 무라카미 일본 연구회장 외 명량 축제에 늘 4년간 도지사를 하시면서 그 후손들을 초청해서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이렇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잠깐은 안 죽으셨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미국에 계실 때부터 일본에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모든 금합이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던 차에 5월 23일 날 5월 22일 날 들어가셔가지고 1박하고 23일 날 편액을 기증받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제가 이제 영광스럽게도 감히 같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진주 강성에서 받아야 된다 하고 사양을 그때부터 하셨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받으십시오 해가지고 무라카미 선생은 오로지 주야장창 그 일편단심으로 이낙연 총리님에 대한 직한 그 지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받겠다 해가지고 6월 17일 날 그게 인천 세관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8일 날 그 다음 날 갑자기 연락이 오셔가지고 홀리데이인 강주 커피숍에서 강주 호텔 커피숍에서 강재원 회장님하고 같이 만나 뵙고 거기에 편액에 대한 것을 기증을 하겠다. 그래서 기증식 일정을 한번 짜보자. 그렇게 해서 짜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 날 그렇게 하고 6월 25일 날 김정석 영광군 군수대행님하고 영광군 고강진 교육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같이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 27일 날 이제 드디어 인천 세관에서 자택으로 이낙연 총리님께서 편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5일 김동진 강주대 총장님이시면서 우리 대회장이신 대회장님하고 박인석 운영위원장님, 신승희 운영위원하고 같이 해서 오찬 회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12일 날 강재원 보존회장님하고 강대식 상임이사님하고 해서 오찬 회동을 하면서 강대국 성균관 부관장님하고 최홍렬 내산소원 원장님의 감사한 말씀을 준비하고 고유제 식전 행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식전 공개를 할 때 이미 저 위에서 용기사라고 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고유를 하고 내려오신 겁니다. 얼마나 이게 발빠르게 우리가 그 선비 정신을 지켜가지고 이렇게 해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7월 12일 날 그렇게 하고 나서 7월 16일 날 어제죠. 그 무라카미 회장을 대신해서 사또 신치로 회장 일행이 어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이 밝아서 3시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편액 기증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 경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과 민족의 안녕만을 염원했던 시대의 선구자 강항 선생을 기리는 강항문화재 대회장을 맡고 있는 광주대학교 통장 김동진입니다. 우리 지역 영광 출신 수은 강항 선생의 서거 406주년을 맞아 한 달 전 선생의 홍유 현창기가 우습선 일본 에히메현 오지시 금산 출석사에서 선생의 빛나는 충절과 애국 정신을 되새겨보는 제6회 강항 추모제를 개최한 바 있는데요. 뒤이어서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르겠다라는 강항 선생의 대쪽 같은 선비 정신이 담긴 종호, 소호, 편액 기증식을 열게 되어 대회장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자칫 역사 속에 묻힐 뻔했던 종호, 소호, 편액이 선생의 혼이 깃든 이곳 예산소원 용계사로 무사히 돌아오기까지 흔쾌히 기증해주신 수은 강항 선생, 일본 연구의 무라카미 스네오 전 회장님과 디딤돌을 놓아주신 이낙연 전 국무총리님께 이 자리를 빌려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내주노
村上恒代です、90歳になりました。私が一番最初に韓国軍をいたのは1900 통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강용희 통역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역을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안녕하세요. 일본 오주 무라카미 지네오입니다. 90살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한국을 방문한 것은 1987년이었습니다. 53세였습니다. 서울부터 시작해 마지막엔 영광군 내산서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강한 선생님의 묘수를 들리며 일본의 교육 문화의 발생은 이곳에 있었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제1한국인 그룹이 강한 선생님의 기념비를 세우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담당자로서 제가 서게 되었습니다. 1990년 3월 11일 한국에서 광주시 박물관 관자 이후로 단장님 외에 30여 명이 참석하고 일본에서 100여 명이 참가해 개막식을 열었습니다. 1991년 오주시청에서는 기획부 오모리 후쿠쇼, 교육부에서는 구보다 교육장과 함께 실로 400여 년 만에 오주시 일본이 침략한 영광군에 와서 우리 선대가 저지른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드리고 한국과 일본의 우호를 다지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오주와 한국의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에 영광군에서 심포지엄이 있었는데 저도 참가해 그곳에서 처음 이낙연 전 총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께서 2004년에 그리고 2015년에 그리고 올해 2023년 24년 5월 23일에 3번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유학을 전파한 강한의 발족에 따라서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한국에서도 발행이 되어 서울 언론회에서 외국인 특별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포함해 8번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중 6번은 영광군 내산서원 그리고 묘소에 들러 인사를 드렸습니다. 현재 저는 90세가 되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한국에 한 분께서 강한 선생님의 편액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일본인이 강한 선생님을 연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쁘시다며 저에게 편액을 주셨습니다. 저는 편액을 보존하면서 또 바라보면서 강한 선생님을 연구해 나왔습니다. 이제 제 나이가 90이 되고 편액의 보존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5월 23일에 이낙연 전 총리께서 오주에 오셨을 때 상단에서 이낙연 전 총리께 드리고 이낙연 전 총리께서는 내산서원에서 보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저는 대단히 기뻤습니다. 부디 여러분 외국에서 유학을 전파하신 대단한 공적을 남기신 강한 선생님을 앞으로도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사이좋은 관계, 평화 우호 관계가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오늘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부디 여러분께서 오늘이 기억에 남는 하루가 되도록 멀리 일본에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또 신진호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懐かしい顔がたくさんいらっしゃってとても嬉しく思います。 네, 반가운 얼굴을 뵙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本当はここに村上先生が来られて、この寄贈式があればよかったんですが、できないことがとても残念です。
무라카미 선생님께서 여기 오셔서 이 시에 참석해 주시면 정말 기쁘게 기뻐하셨을 텐데요. 예, 참석 못한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私は村上先生と6年前に会いました 저는 무라카미 선생님과 6년 전에 만났습니다. でその時は2018年で 그때가 2018년 でカンハン先生が亡くなられてから400年目でした 강화 선생님이 돌아가신 게 400년 되는 해였습니다. で韓国では村上先生とお話をするときにとても、カンハン先生のことで盛り上がっていましたけれども日本ではそういったことがなかったんです 네, 한국에서는 강화 선생님을 보고 이렇게 머리 아파요. 예, 뭐죠? 분위기가 고조되었지만 일본에서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없었습니다. でそれで、自分の思うところ我従うというその言葉通りに私は日本でも、このカンハン先生のその思いを伝えていくようなそういう、追放祭をやろうと、心に決めました。 예, 이 말씀 오늘 정호소의 말씀에 들어있는 의미처럼 자기가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저게 강한 선생님에 대한 저희의 마음이 이 신약의 말씀처럼 저희가 추모식까지 하게 되는 원인 결과가 되었습니다. でちょうどその時に韓国からも40人ぐらいが来られて 네, 그때 한국에서도 40명이 오셨고요. で日本からも、80人ぐらいが来ました。 한국에서 40명이 오시고요. 일본에서는 80명이 오셔서 120명의 시기 행사가 시기 되었습니다. それから毎年、この追放祭を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 그때부터 매년 추모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で今日ここに来て、私は3回目になるんですけれども 오늘 여기에 와서 오늘이 이제 세 번째가 되지만 映像で見るよりもはるかに盛り上がっている感じがいたします。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굉장히 이렇게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とても感動しました。 저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特に私の紹介の時に大きな拍手があったことに驚いています。 예, 특히 저 소개할 때 큰 박수를 받아서 더 감동했습니다. これからさらにこういう交流をしまして、 앞으로 더욱 교류를 하면서 日本でも、カンハン先生のことを通して尊美の精神あるいはこの皆さんの心をぜひとも日本に伝え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앞으로도 일본에서도 선비의 정신을 가지고 가르치고요. 여러분의 이러한 마음, 표를 또 일본에 가서 많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一つお願いしたいことがございます。 네, 하나 부탁을 드리자면요. 日本に来てください。 일본에 와주십시오. 愛媛県大津に来てください。 愛媛현 오주시에 와주십시오. 盛り上がります。 분위기가 아주 고조가 될 것입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감사합니다. 쓰신 정호소 편액을 오늘 선생을 모시는 내산서원에 기증이 아니라 전달해 드립니다. 저는 기증자가 아니라 전달자입니다. 이 소중한 강항 선생의 유물을 기꺼이 받아주신 내산서원의 최홍렬 원장님, 강재훈 고정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이 편액을 29년 동안 사랑으로 보존하시다가 저를 통해서 한국으로 돌려주신 무라카미 스네오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꺼이 여기까지 와주셔서 신지로 회장님 고맙습니다. 어제도 저는 무라카미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지금 고령자 주택에 90살 되신 몸으로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면 말을 좀 천천히 해달라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건강에 불편함은 없으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무라카미 선생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중간에 그만두고 강학연구에 평생을 바친 그 결단 그리고
강항 선생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어른이 늘 울먹이세요. 그건 강항 선생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 그리고 미안한 마음, 속죄의식 이런 것 때문일 겁니다. 무슨 얘기나 그러면 일본의 포로로 붙잡혀 와서 일본 땅 거의 다 도착했을 때 배가 뒤집어져서 함께 갔던 자식 둘을 거기서 잃거든요. 일본에 대해서 얼마나 원한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움이나 원한을 누르고 일본 사람들에게 유학을 가르쳐 주신 그 선비다움,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내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왜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소중하게 간직하신 이 편액을 돌려주시려고 생각했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조금 전에 뭐라고 선생님 본인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미 아내도 세상을 떠났고 당신 자신도 90살이 됐는데 고령자 주택에 혼자 머물게 있고 자식들도 다 떠나 있으니 이 소중한 종호소 편액을 내가 보관할 방법이 없다. 그것이 돌려드리고 계시는 제일 큰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말씀드린 대로 어제 말로 내일 대산서원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금년 5월 23일에 오즈에 갔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미국에 유학 중이던 2022년부터 당신이 이메일을 할 줄 모르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저한테 일본에 한번 놀러 와라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형편이 못 돼서 못 가다가 올해 조금 시간이 남아서 갔더니 준비를 해 놓으신 것처럼 그 편액을 미리 다 꺼내놓고 너한테 이걸 주겠다 그러세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이건 제가 받을 것이 아니라 예산서원에 직접 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나는 너한테 줄 테니까 그 다음은 너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예산서원과 기념사업회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그 편액이 지금 여러분 앞에 여기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저희들끼리 몇 사람이 궁리를 했는데 이게 껍질을 벗겨가지고 여기 와서 그냥 전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좀 건방진 일 같다. 그래서 일본에서 배 타고 와서 인천 세관 통해서 저희 집에 왔던 그대로 이대로 들고 왔습니다. 좀 이따 우리 정윤 회장님, 강재원 회장님 또 우리 김정석 대행님, 특히 김동진 총장님 모두 이것을 처음으로 열어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기념식의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됐으면 합니다. 종호소의 뜻을 다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자리에 영광고등학교, 백수초, 법성초, 군남초 학생들도 오셨으니까 제가 이해하는 그 뜻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논어의 공자의 말씀이 소개됩니다. 그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부의 가구야. 부라는 것이 재산이라는 것이 만약 추구할 만한 것이라면 수, 지편지사, 말채찍을 잡는 일꾼이더라도 오역위지 내 또한 그걸 기꺼이 하겠는데 여불가구 만약 재산이라는 것이 추구할 만한 것이 아니라면 종호소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자께서 어려운 시절에 하시던 말씀인데 이 무라카미 선생님 또한 당신의 인생에 딱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하고 상상을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공무원 하다가 중간에 때려치고 돈이 안 되는 강항 선생 연구도 해가는 게 그게 썩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한테 듣기로 공무원 그만둔다 그러니까 부인이
아니 정년까지 돼야 연금 받을 거고 연금이 있어야 우리 가족이 살 것 아니요 하고 반대를 하니까 이분이 정년까지 하면 내가 연구할 힘이 없을 것 아닌가. 연구할 힘이 있을 때 그만둬야지. 그래가지고 그만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인생 자체가 재산이라는 것이 추구할 만한 것이라는 내가 말처직을 답변하도 하겠는데 만약 재산이라는 것이 그만한 것이 아니라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 하겠다. 그것이 당신 인생의 좌표가 됐던 것은 아닌가. 네, 바로 그것이 강한 선생의 인생의 좌표가 됐고 공자가 제자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것이 지금 우리한테 돌아왔습니다. 이 편액이 국내 강항 선생 연구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한일 관계가 진정으로 개선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데도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요즘 도덕성이 무너지고 우리 사회의 연대의식도 허물어지는 좀 이상한 세상이 됐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공자님이나 강항 선생께서 생각하셨던 인생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걸 한번 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 어리석은 후대에게 강항 선생께서 선물하셔야 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로서는 비록 우체부 역할이었지만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보람차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영광이나 저는 운동화 대한민국에서 필요로 하는 일이 있더라면 공자님 말씀처럼 말채찍 잡는 일이라고 저는 기꺼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현 판액을 아직까지 보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이제 최초로 이제 개봉이 됩니다. 함께하는 이 영광의 자리에 모든 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자 하나, 둘, 셋, 네, 카트해 주십시오. 위로 올라오십시오. 남아통합 최재훈 회장님 어디 계시죠? 이제 오셨습니다. 네.